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제퍼슨 기념관.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을 기념해 건립된 기념물. 거액의 공사비를 들여 자주 벽면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벽면 보수 공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다른 기념관들은 괜찮은데 왜 제퍼슨 기념관만 이런 거지? 무엇 때문일까? 그래서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왜 벽면 보수 공사를 자주 하죠? 벽면 세척을 자주 하니까 대리석이 마모되기 때문이죠. 왜 벽면 세척이 잦은가요? 비둘기가 많아서 배설물로 오염됐기 때문이죠. 왜 비둘기가 많죠? 비둘기 먹이인 거미가 많기 때문이죠. 왜 거미가 많죠? 거미의 먹이인 나방이 많기 때문이죠. 왜 나방이 많죠? 그건 주변보다 가로등을 1시간 일찍 점등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근본 원인 분석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찾아도 그 원인이 발생한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원인의 원인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찾아나가면서 최종적인 원인, 즉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근본 원인 분석, 루트 코즈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근본 원인 분석이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의 원인들을 인과관계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적하여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분석 방법을 말합니다. 근본 원인 분석의 첫 번째 방법.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왜? 라는 질문을 단계적으로 던지면서 근본 원인까지 찾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제퍼슨 기념관 사례에서는 왜 거액의 공사비를 들여 자주 벽면 보수 공사를 하는가가 문제로 설정됐고, 그 원인은 벽면 세척을 자주 하는 것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벽면 세척을 자주 하는 원인은 비둘기가 많은 것 때문이고, 비둘기가 많은 원인은 비둘기의 먹이인 거미가 많은 것 때문이죠. 거미가 많은 것은 거미의 먹이인 나방이 많은 것 때문이고, 나방이 많은 원인은 주변 지역에 비해 가로등을 1시간 일찍 점등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처럼 논리의 비약 없이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왜? 라는 질문을 던져 더 이상 왜의 질문이 의미가 없는 단계까지 진행함으로써 근본 원인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근본 원인 분석 기법과 비슷한 것으로 OY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왜? 라는 질문을 5번 이상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OY에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질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양한 관점으로 왜? 라는 질문을 5번 이상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지? 왜 문제가 될까? 왜 필요하지? 왜 해야 할까? 왜 발생하는 거지? 등의 질문을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깊이 있게 하나의 원인에 대하여 꼼꼼하게 물어가며 왜? 라는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 분석 기법은 바로 이 두 번째 관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근본 원인 분석의 두 번째 방법. 근본 원인 분석에서는 문제에 대하여 기존에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퍼슨 기념관 사례와 달리 많은 사례에서 원인 전개는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 원인 분석의 초기 단계에서 가능한 원인을 모두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에 대한 일부의 논리만 표현하지 않고 일반적인 원인들, 여러 사람들의 경험까지 모두 포함하여 완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근본 원인 분석의 세 번째 방법.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정보를 전문가의 지식과 기술 정보 조사를 병행하여 수집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정보는 전문가의 지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전문가가 놓친 포인트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핵심 문제에 관해서는 반드시 기술 정보 조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근본 원인을 찾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도출된 근본 원인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죠. 어떻게요? 근본 원인을 제거하면 됩니다. 근본 원인을 제거한다. 우리 사례를 보면 문제는 거액의 공사비를 들인 잦은 벽면 보수 공사였고 근본 원인은 주변보다 기념관 가로등을 1시간 일찍 점등한다는 점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본 원인으로 도출된 주변보다 가로등을 1시간 일찍 점등하는 것을 제거하면 됩니다. 아, 그러면 주변 건물들과 같은 시간에 점등하면 문제가 해결되겠군요. 그렇죠. 아싸!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꼼꼼하게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근본 원인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죠?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근본 원인이 여러 개면 어떡하죠? 근본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가장 핵심이 되는 근본 원인을 선정하여 제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제퍼슨 기념관 사례에서 잦은 보수 공사의 원인이 벽면 청소를 자주 하는 것 외에 대리석이 약한 것이나 공사가 부실한 것 등도 주요한 원인으로 다뤄질 수 있다면 이러한 1차 원인에 대해 또다시 후속 원인이 논의될 수 있겠죠. 벽면 청소를 자주 하는 것의 원인 또한 비둘기가 많은 것 외에도 벽면이 하얀 대리석으로 이뤄진 것 등도 주요한 원인으로 다뤄질 수 있다면 이 또한 별도의 후속 원인 흐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별도의 원인 흐름은 새로운 근본 원인을 도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본 원인이 여러 가지일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각 원인 간의 관계를 AND나 OR 같은 관계로 분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굳이 복잡한 분석까지 진행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 원인이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 도출된 근본 원인들을 두고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가장 핵심이 되는 근본 원인을 선정하여 제거 방법을 검토하면 된다. 이거군요. 네. 핵심이 되는 근본 원인을 선정할 때에는 신규성, 혁신성, 모순 도출 가능성 및 해결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제품 적용 가능성 및 시장 파급 효과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